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받다가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 괜히 일해서 손해만 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내가 일하면 정말 연금이 줄어드는 걸까? 혹시 일 안 하고 그냥 연금만 받는 게 더 이득일까? 또 줄어든다고 해도 얼마나 줄어들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부터가 오해일까? 요즘은 60세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계 때문이기도 하고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싶어서인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일하면서 연금도 받고 싶어도 괜히 감액될까봐 걱정되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국민연금과 소득활동의 관계를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정확히 어디까지 일해도 괜찮은지, 어떤 경우에 감액이 되는지, 일하면서도 손해 안 보고 받는 방법은 뭔지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돈 되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단계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와 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든 없든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 액수도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은 기본적으로 만 62세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연금 개시 연령은 점점 늦어지고 있어 현재 60세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세이신 분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보통 63세 전후라고 보면 됩니다. 연금을 얼마나 납부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다르죠. 예를 들어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만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 유종연금 같은 형태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종연금이 지급되기도 하죠. 이처럼 국민연금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받는 돈이 아니라 소득이 단절되었을 때 삶을 보호해주는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핵심은 일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소득 활동을 계속하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기느냐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나? 감액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이제 그 부분을 다음 단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 일하면 정말 연금이 줄어드는가? 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생기면 정말로 연금이 줄어들까요?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감액 대상이 되는 경우는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이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신청해서 받는 연금이죠. 예를 들어 정해진 수령 개시 나이가 63세인데 60세에 연금을 조기 신청해서 받기 시작한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반면 정상적인 연령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아무리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즉 정상 개시 연령 이후라면 일을 해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죠. 그러면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연금이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며 보통 근로소득 공제 후에 연소득이 약 3,400만 원을 넘는 경우 연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감액은 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선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은 공제되고 그 이후 금액이 연간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도 근로소득 공제 후에 3천만 원 수준이면 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죠. 또한 감액이 적용된다고 해도 연금이 아예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받는 금액이 줄어들 뿐이지
나중에 감액된 금액은 추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후지급 제도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상적인 연령의 연금을 받는 시니어는 일을 해도 감액 걱정이 없고 조기 수급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으며 감액되더라도 추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일하면 손해다라는 말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감액 기준과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고 나면 연금 수령과 소득 활동을 보다 전략적으로 병행할 수 있죠. 3단계 감액을 피하는 방법, 근로소득 공제의 원리.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일을 해서 연금을 감액당하면 손해 아닌가? 그러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데 이 감액 기준은 생각보다 높고 중요한 건 근로소득 공제라는 개념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실제로 버는 돈 중 일부는 세금 계산이나 연금 감액 기준에서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에서는 일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수입보다 낮은 금액이 기준으로 잡히게 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연봉 4천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할게요. 그 전체 금액이 그대로 감액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근로소득 공제로 빼주게 됩니다. 보통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율은 더 높고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율은 다소 낮아지지만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 정도라면 실제로 감액 기준에 적용되는 소득은 공제 후 약 2,5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이 기준선이 조기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인 연간 약 3,4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겉으로는 연봉이 높아 보여도 실제로 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사업소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도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장사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해도 모든 수입이 감액 기준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피하고 싶다면 단순히 수입 금액만 보지 말고 공제 후 순소득이 기준선 이하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신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연금공단에서 소득 확인이 늦어지고 차후 연금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신고하고 감액 기준선 안에서 활동한다면 연금은 깎이지 않고 소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4단계 일하면서 연금 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게 정말 손해일까? 많은 분들이 연금 감액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일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 다시 한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감액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줄어드는 연금의 액수보다 일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라 이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매달 70만 원 받던 분이 일을 시작하면서 감액이 돼서 한 달에 10만 원이 줄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일을 해서 매달 150만 원의 소득이 생긴다면 연금은 조금 줄어도 결국 한 달에 140만 원을 더 버는 셈이 됩니다. 이걸 손해라고 말하긴 어렵겠죠.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감액된 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당장은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손실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을 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지출에 대한 부담도 줄고 의료비, 생활비, 자녀 지원 같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활동을 계속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을 챙기고 삶의 활력을 얻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손익뿐 아니라 정서적 만족도, 건강 유지 측면까지 고려하면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이 무섭다고 모든 일을 포기하는 건 장기적으로는 더 큰 기회를 놓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에게는
조금 줄더라도 일해서 더 벌 수 있다는 관점이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종합소득세와 국민연금, 일하면 내는 세금은 어떻게 바뀔까?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하면 세금 더 내야 하지 않나? 소득이 생기면 연금뿐만 아니라 세금도 늘어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 내는 세금입니다. 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같은 다양한 소득이 모두 종합소득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은 전액이 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아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아주 소액만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그 부분은 비과세 처리되거나 일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고령자 공제, 연금 소득 공제 같은 다양한 공제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설명한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세에서도 추가 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제, 특별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이 있고 나이에 따라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자도 비용 처리를 통해 순이익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곧바로 높은 세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금이 무섭다고 해서 소득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적절히 신고하고 공제를 활용하고 현실적으로 맞는 세금 전략을 짜면 연금과 소득을 병행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홈택스나 모바일 세금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훨씬 쉬워졌고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에서도 고령자 대상 세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런 도움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일하면 세금 폭탄이다라는 오해보다는 정확한 소득 계산과 공제 활용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6단계 실제 시니어 사례, 연금과 소득을 병행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 사례입니다. 현장에서 연금과 일을 병행하며 현명하게 소득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서울 마포에 거주 중인 이영수 어르신입니다. 올해 63세로 작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약 85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퇴직 후에도 동네 커피숍에서 주 4일 일하고 있습니다. 일에서 받는 월급은 대략 90만 원 정도, 총 소득은 월 1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영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연금이 깎일까봐 일을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단 상담을 받아본 후 자신은 정년퇴직 이후 정상적인 연금 수급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 이후 걱정 없이 일하면서 연금도 잘 받고 계십니다.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부딪히며 얻는 활력 덕분에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천에 사는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올해 60세로 조기 연금을 신청해 63세가 되기 전까지 한 달에 7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어르신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매출은 약 300만 원이지만 원재료비, 인건비 등을 빼고 실제 순수익은 약 120만 원 정도입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사업소득 때문에 연금이 감액될까 걱정이 많았지만 공제 후 순소득이 감액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현재도 연금 감액 없이 소득과 연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경북 포항에 사는 박동식 어르신입니다. 올해 66세, 연금 수령액은 매달 95만 원입니다. 정년 이후 쉬다가 최근에 학교 급식실에서 시간제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월 수입은 약 80만 원, 총 월소득은 175만 원입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에 이 나이에 내가 일한다고 누가 좋아하겠어라며 의욕이 없으셨지만 막상 일해보니 몸이 오히려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시고 정서적으로도 훨씬 밝아지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감액 걱정 없이 연금도 그대로 받고 있어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손주들 용돈 줄 수 있는 게 제일 뿌듯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는 연금 감액 걱정 없이 적절히 일하고 소득을 얻는 시니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선택입니다.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게 진짜 노후의 지혜가 아닐까요? 7단계 전략적인 연금 수령 시기 선택법. 국민연금은 만 나이 60세 이상이 되면 조건에 따라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받는 게 가장 유리할까입니다. 빨리 받자니 금액이 줄어들고 늦게 받자니 기다리는 동안 못 받는 손해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조기 수령은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수령 나이가 65세인데 6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총 5년을 조기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하면 받는 연금이 매년 약 6%씩 감액됩니다. 5년을 앞당기면 약 30%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평생 감액된 금액만 받게 되는 구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죠. 반대로 연기 수령은 원래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수령 예정이었지만 70세부터 받기로 연기하면 총 연금액이 약 36%까지 증가합니다. 해마다 7.2%씩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오래 살 것 같으면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 또는 지금 소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선택하는 게 최선일까?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60세에서 70세까지의 수령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80세 이상 살 것 같다면 연기 수령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감액보다 증가된 연금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총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금 당장 생계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조기 수령은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건강 상태입니다. 노후의 건강이 안정적이고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면 연기 수령을 선택해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개인 상황에 맞춰 수령 시기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예상 수명, 건강 상태, 자녀 유무, 자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조기냐 연기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장의 현금 흐름이 급하지 않다면 조기 수령은 신중히 고려하고 오히려 연기를 통해 평생 받을 연금을 늘리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8단계 연금 외 소득 활동의 가능성.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일을 시작하기도 부담스럽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회사 정년이 끝나면 소득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도 자신의 경험과 시간을 활용해 연금 외 수입을 만드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학교 급식실, 아파트 경비, 행정복지센터 업무 지원, 도서관 사서보조, 청소 등 신체적으로 과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의미와 수입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지자체나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근무 시간도 짧고 신청만 하면 참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재능 나눔형 활동입니다. 가령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영어 교육 자원봉사 겸 소정의 활동비를 받거나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복지관이나 마을회관에서 간단한 커트 봉사를 하면서 수당을 받는 형태도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수입뿐만 아니라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세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어도 소규모 판매, 블로그 수익, 영상 제작 같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 예로 마을 어르신이 직접 만든 전통 장아찌를 인터넷에서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있고, 또는 손주에게 배운 스마트폰 활용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면서 매달 10만 원 이상의 용돈을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유경제 참여입니다. 집에 빈 방이 있다면 단기 임대를 하거나 주차장을 유료 공유하는 방식,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공동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기존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외에도 시니어 창업 지원, 1인 자영업 교육, 경력 전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니어 대상 디지털 문해 교육이 확산되면서 비대면 시대에도 소득 활동의 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내 삶에 맞는 방식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방식이 가장 오래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일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면 길이 생깁니다. 작은 소득이지만 꾸준히 쌓이고 자신감을 키워주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켜주는 자립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9단계 노후 설계를 위한 소득과 지출 시뮬레이션, 균형이 핵심이다. 연금을 받든 일을 하든 소득이 있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단순히 수입이 많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출이 통제되지 않으면 연금도 소득도 금방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복잡한 경제 지식보다도 나만의 소득 지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일입니다. 종이에 적어보거나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달 기준으로 국민연금 80만 원, 시간제 근로 90만 원, 총 170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분의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비 30만 원, 식비 40만 원, 공과금 15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 10만 원, 의료비 10만 원, 손주 용돈 10만 원, 기타 지출 20만 원. 합계는 135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월 35만 원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남습니다.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안정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하거나 비상금으로 적립하거나 혹은 소소한 문화생활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무엇보다 지출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 지금 줄일 수 있는 건 뭘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또한 장기적인 시뮬레이션도 중요합니다. 1년, 3년, 5년 단위로 지금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뒤에는 의료비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고 자녀 결혼이나 손주 교육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노후 재정 설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지출을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나누어 조절 가능한 항목부터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정 지출은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 등 매달 꼭 나가는 항목이고, 변동 지출은 외식비, 여가비, 경조사비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지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변동 지출을 조금만 줄여도 노후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득이 늘어났을 때 바로 쓰지 말고 한번 멈춰서 설계를 다시 해보라는 조언도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소득이 생겼을 때 기쁜 마음에 바로 지출하지 말고 우선순위에 따라
저축이나 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후의 경제는 빠른 결정보다는 꾸준한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나의 가계 흐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노후 대비 전략이 됩니다. 10단계 실천 전략 요약.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 지금까지 우리는 연금 제도의 이해부터 소득 활동, 수령 전략, 시뮬레이션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노후 재정 관리를 살펴봤습니다. 정보가 많으면 오히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 상담 예약하기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개인의 수급 상황, 수입 내역, 건강 상태를 토대로 맞춤형 수령 전략을 상담해 줍니다. 전화 한 통 혹은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내가 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제도가 내게 해당되는지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 막연한 걱정은 줄어들고 당장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명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실천은 가계부를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꼭 매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번 달 고정 지출과 수입, 한 달 동안 사용한 항목을 대략이라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받는 수입이 연금 감액 기준에 해당되는지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혹시라도 불필요한 감액이 발생하거나 모르고 손해를 보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지자체 복지센터, 시니어 지원센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등에서 무료로 재무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불안이 된다는 말처럼 지금 한 발짝만 움직이면 그 다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거나 한 줄의 수입과 지출을 써보는 것.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